네, 안녕하세요. 주코치입니다. 오늘은 9월 25일 수요일에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주식 돈복 터졌다. 초고압 전선 황제주 무식하게 사 모으세요. 결국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영상뿐만 아니라 텔레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제가 운영을 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10,000명이 넘어가는 분들이 계시고, 여기에서는 실시간 뉴스들 뿐만 아니라 단타할 때 유리한 종목들도 같이 공유를 해드려요. 우선은 오늘 9시 같은 경우는 9월 25일이죠. 9시에는 산일전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산일전기가 좋은 흐름이 나왔죠. 산일전기. 이게 보면은 윗꼬리가 그쵸 6%까지나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알맥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9시 1분에 공유해드렸고요. 이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 완공 시기가 이제 10월 달이기 때문에 슬슬 반응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맥이 좋은 흐름이 나왔죠. 요게 상한가까지도 상승이 나왔어요. 이야, 요거는 일찍 잡으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한 5%대 말씀드렸는데. 자, 그리고 알루코도 공유해 드렸고요. 이게 1%대 상승이 나왔을 때 알루코 말씀드렸는데, 요게 윗꼬리가 좀 나왔죠. 9시 6분에 공유를 해 드렸고요. 분봉으로 봤을 때 10시 5분까지는 그래도 상승 흐름이 아주 거세게 나왔습니다. 1분봉으로 볼게요. 9시 6분의 자리가 어디였냐면은 요 자리였어요. 그래도 좋은 투자할 수 있는 타점을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9시 25분에는 우리 바이오를 말씀드렸죠. 요게 윗꼬리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장중에 10%나 상승이 나오는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종가 때는 제가 이 STX 그린로지스 잘 보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보면은 3시 11분에 공유해 드렸고, 이게 1%대 주가 만들어졌을 때 공유해 드렸습니다. STX 그린로지스를 보면은 요렇게 상승했어요. 좋은 흐름이 나왔고, 분봉으로 보시면 종가의 힘이 쫙 들어왔죠. 이게 항만 노조 파업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슬슬 반응이 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좋은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공유해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무료로 입장해 보시고 도움을 직접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입장하는 방법은 영상 끝에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서 무료로 입장하는 방법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제 영상도 시청해주신 우리 4,316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423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우리 29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영상 보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뢰감 만땅입니다. 이렇게 감사한 말씀 해주시고 있고요. 이렇게 엑셀 세라피틱스 수익 중입니다. 라는 얘기도 하세요.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납니다. 라고 이렇게 현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부자 아씨님이 전날 종가 매매는 안 해주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쵸, 오늘 STX 그린로지스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죠. 자, 주식 도박이 좋아합니다. 다른 유튜브 믿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쵸, 저희 채널이 제일 잘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댓글 아무거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시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선은 오늘 종가 때 물량이 확 빠졌어요. 국내 지수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특히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러셀 2000이라든지 이런 선물 지수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중동 확전에 대한 우려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일 지수가 조금 위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금리가 B컷을 단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단기 악재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단기 악재가 떴으니까 이 악재를 이용한 저렴한 가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만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하면은 정말로 큰 수익을 가지고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면요. 어제도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 우선은 0.25%의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는 예측을 했어요. 근데 예상을 깨는 0.5%의 인하.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서 수혜를 받을 만한 산업들이 지금 금리가 급 인하됐기 때문에 주가 가치도 급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금리 인하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 텐데 우선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미국의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죠. 이 기축 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 자 우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달러가 금리가 5.5%일 때는 어때요? 굉장히 소중하죠. 은행에 담아두면은 이자가 막 5.5%씩 나와요. 그러면은 계속 소중하게 보관을 해두겠죠. 그러니까 보관을 한다라는 것은 돈이 안 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안 좋게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5.5에서 이번에 B컷을 이렇게 단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5%가 되면은 5.5만큼은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달러를 보관했다가 풀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의 유동성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달러로 교환이 되는 이런 유동성이 활발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물품들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달러가 5.5%대는 이렇게 큰 가치였겠지만 5%가 되니 달러가 이만큼 조금 줄어들었죠, 가치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물음표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랑 교환이 되는 이런 상품들이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광물들이 있겠죠. 달러로 교환이 되는 대표적인 광물들은 금, 은, 구리, 그리고 알루미늄도 있겠고 리튬도 있습니다. 우선 리튬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달러로만 교환이 됐었는데 중국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중국이 일부는 이제 위안으로 결제를 하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달러로도 판매가 되고 위안으로도 판매가 되는 게 리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금, 은, 구리 쪽은 확실히 어때요? 달러가 약세가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가격을 보시면은 아주 좋아요. 금값이 미쳤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번 들어서는 이 매물대를 뚫어주면서 급상승하는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의 가격도 그래요. 은의 가격도 지금 24년 들어서 급증하면서 최고치를 찍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구리 같은 경우도 좋아요. 지금 구리의 가격은 매물대에 막힌 흐름이 나왔지만 바닥을 계속 올려주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신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핀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그쵸? 이렇게 광물의 가격 상승에 대한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리 쪽 어디입니까? 그쵸? 구리 어디 있습니까? 전선에 쓰이죠, 전선. 지금 전선의 수요가 어때요? 굉장히 많아졌죠. AI가 등장하면서 전력 공급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재생에 대한 투자도 되면서 특수한 케이블도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AI 전선 인프라가 엄청나게 지금 향상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금리 인하까지 해버리니 구리의 가격이 앞으로 상당히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떼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아까 보여드렸었던 이 차트는 좀 거시적인 차트인데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봤을 때 구리 선물의 가격입니다. 자, 보시면은 9월 1일부터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차트가 초반에는 좀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지만 금리가 B컷이 될까 말까라는 얘기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가치가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B컷을 단행했을 때 확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뒤에 있는 매물대에 걸치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 수 있겠지만 B컷의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뚫어줄 것이다 라는 것은 저는 거의 기정사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리 가치의 향상으로 통해서 전선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눌려있는 지금 전선주들이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 힌트를 좀 많이 얻었는데 제가 최근에 언급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미국의 항만 노조의 파업 이슈예요. 잘 보시면 지금 50년 만에 대규모 파업이
10월 달에 벌어질 수 있어요. 미국의 동남부에 있는 항구이고요. 보시면 국제항만노동자협회 ILI가 해운사의 항만 자동화에 반발하여 다음 달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0월입니다. 동부 항만 관리 회사들은 공급망의 혼란에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급망의 혼란이다라는 겁니다. 50년 만에 대규모 파업이고 현실화가 되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역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파업이 일어난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6월 달부터 이런 기사가 떴었어요. 미국 동부 항만 노조도 파업하나? 이때는 물음표였지만 지금 거의 뭐 결정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6월 달에 이런 이슈가 떴었어요. ILI는 노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LA는 항만 운영사인 APM 터미널과 그 모회사인 세계 2위 해운사 머스크가 자동화 기술을 통해서 노조들의 노동력 없이 항만 터미널에서 트럭 배치 운영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새 노사 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경영진 측과의 대화를 취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지금 AI 기술이 많이 발달되면서 자동화 기술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실제로 100% 스마트 팩토리를 돌리는 기업들도 많이 생겨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순 노동이 들어가는 항만 쪽도 그렇습니다. 지금 머스크가 파일럿을 돌린 것이죠. 노조들의 노동력 없이 자동화를 돌렸는데 이걸 노조원들이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파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게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서 수에즈 운하가 막혔죠. 그러면서 해상 운임료가 많이 올라갔어요. 보험료도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 해운주들은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 운송에 운임료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마진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항만사들은 정말로 높은 수익을 남겼어요. 그래서 노조들은 앞으로 6년간 임금 인상을 80% 정도 해줘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업 측에서는 입장이 다르죠, 당연히. 기업 측에서는 6년간 80%가 아니라 32% 정도를 상한선으로 뒀습니다. 이게 이 괴리차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이 갭차가 거의 48% 수준이 나요. 그러니까 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다 보니 이게 파업까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봤을 때 파업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공급의 차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재고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재고들이 줄어들면은 광물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런 구리 같은 이런 광물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금리 인하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나오면서 구리 같은 광물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었는데 지금 재고도 줄게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운임을 많이 안 하게 되니까 많이 못 드리겠죠. 그럼 재고가 계속 줄어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광물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급증하는 시기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번에 3분기, 4분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선의 수요가 지금 많이 증가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선주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게 정말로 핵심적인 호재일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중국의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190조를 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입 비용을 낮추고 경제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할 것이다. 라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인프라 투자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의 활성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의 수요가 직접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우선은 중국의 상한가는 10%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기부양책을 발표를 하면서 또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1%가 빠졌지만 반대로 같은 아시아 증시인 중국 같은 경우는 1%가 올랐어요. 그만큼 이 제조업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구리의 가치는 지금 빠르게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가 등장하면서 이 전력 공급이 굉장히 활발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탄소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업 지속 보고서에서 요런 결과가 나왔어요. 탄소 배출이 무려 30%나 늘어났어요. 보시면 지금 탄소를 많이 줄이고 있는 그런 방향성임에도 불구하고 AI가 등장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탄소 배출이 무려 30%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도 어때요? 지금 선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지금 하나둘 생겨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로 인한 탄소 배출도 앞으로 감당을 해야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수적인 요소는 전력 공급이 전부 다 무탄소로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 배출에 대한 결과치가 나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공급 업체에게 100% 무탄소 전기를 사용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SK 그리고 삼성전자도 해당 사항이죠. 심지어 신재생 에너지에는 특수 케이블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해저 케이블이 들어가죠. 바다 아래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블의 인프라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급증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의 기술이죠.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신재생에 들어가는 이런 전선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대를 많이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은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1위 원자력 업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기업의 원전이 재가동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었어요. 보시면요. 9월 20일 기사로 알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 향후 20년간 전력 공급을 하는 독점 계약을 맺었으며, 이를 위해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원전을 28년부터 다시 재가동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나 미국 외에서나 전력 공급을 지금 무탄소로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의 이 전력 인프라를 싹 다 갈아 엎으려고 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그리고 구리의 수요와 가격이 또 같이 올라가는 이런 아주 훌륭한 시장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이 된 전선주들은 우리가 담아두기에 아주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대장주는 이 제일 일렉트릭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력 인프라가 증가가 될 때 거기에 사용이 되는 PCB를 공급을 하는 기업이고요. 우선은 미국의 전력사인 이튼의 PCB 조립품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지만, 이튼은 테슬라와 파워월 기술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ESS. 자, 우선은 이쪽을 보시면요. 젤 일렉트릭은 이튼과 2년간 협업을 해서 새로운 지능형 차단기 제품인 스마트 브레이커 2.0을 개발을 했고, 핵심 부품인 PCB 조립품 1차 생산 라인을 완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지능형 차단기가 설치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튼과 협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일렉트릭이 이런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지금 잘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렇게 전력 설비 그리고 전선주들의 흐름이 아주 좋을 거기 때문에 제일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두 가지 종목을 더 오늘 같이 알아보는 시간, 기술적 분석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같이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우선 지금 구독자분들도 계실 테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가 진짜 잘할까?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전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잠깐만 볼게요. 자, 우선은 바로 직전 영상입니다. 9월 25일 수요일 아침 방송이고요. 이게 새벽 6시에 업로드가 돼요. 이때 말씀을 드렸었던 게 우선은 이 이구 산업이 있었죠. 자, 이구 산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만에 바로 떴죠. 9월 25일 18%까지 올라가면서 저항이 나왔는데, 요거 잠깐 볼게요. 에서는 비중 줄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 5,000원은 1차로 대응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5,400원은 최종으로 보시고 5,000원을 1차로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자리에서 역시나 좀 많이 막히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쵸?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던 이런 구간에서 매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조금 아쉽게도 5,400원은 못 찍었지만 그래도 340원까지 가면서 저항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비슷한 가격까지 전략을 짜드리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제일 일렉트릭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것도 상승하면서 8% 갔다가 물량이 쭉 빠지는 모습이 나왔죠.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가 종가 때 약세가 나왔기 때문에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을 한번 만들어 줬습니다. 이 제일 일렉트릭은 계속 참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산일전기도 말씀드렸고요. 산일전기 잘 올라왔죠. 6%까지 갔고 그리고 LS 아니 LG화학도 말씀드렸습니다. LG화학도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다. 자 아무튼 저도 100% 맞출 수는 없어서 분할로 대응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분할로 대응하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9월 24일 같은 경우가 제가 STX 그린 로지스 말씀드렸죠. 요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흐름이 역시나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쫙 올려버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9월 23일 월요일 방송에서는 이 KBI 메탈 말씀드렸어요. KBI 메탈이 어떻게 됐어요? 요 날에 잡았으면은 이렇게 갭 상승분까지도 먹을 수 있었겠죠. 제가 3,500원을 1차 저항가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최고가가 어딥니까? 딱 3,500원 찍고 물량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요런 가격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전략을 체크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꽤나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같이 말씀드렸었던 게 JLK죠. JLK도 상승이 잘 나왔고요. 요게 9월 25일에 주가가 당일만 하더라도 12%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 AI 의료 쪽도 흐름이 좋으니까 계속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토요일에 9월 21 일에 말씀을 드린 게 요 LS를 말씀드렸어요. LS. LS 잘 보세요. 지금 장기 평선 돌파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20 일이 금요일이고 그리고 23 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요 캔들부터 그러면은 담을 수가 있었겠죠. 이후의 상승 흐름은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보시면 7% 그리고 8% 이렇게 쫙쫙 올려주는 모습이 체크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124,000원에서 1차로 보셔라라고 했는데 지금 요 구간에서 지금 조금 더 상승이 나왔지만 그래도 음봉이 나오면서 저항이 나왔죠. 이런 급락 구간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 9월 20일 같은 경우는 제가 센즈랩을 미리 말씀드렸어요. 센즈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주 상승이 잘 나오고 있죠. 요 날에 말씀을 드린 거고 요렇게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흐름이 체크가 되실 거예요. 요게 9월 25일 수요일에 20% 올라왔죠.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뭐 바로바로 접근해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린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면은 이 8월 18일에 말씀을 드린 게 유한양행이에요. 유한양행의 8월 18일의 자리를 보시면 어떤 자리냐면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8월 16일이 금요일이죠. 이게 요 캔들에 말씀을 드려서 이게 그럼 일요일이겠죠. 일요일에 말씀드려서 이후에 주가가 거의 2배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8월 27일에는 엑셀 세라퓨틱스를 말씀을 드렸죠. 이 엑셀 세라퓨틱스가 8월 27일에 요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4,000원 구간이죠, 이게. 8월 27일 이후에 지금 10,000원 가까이까지도 올라왔어요. 캔들이 딱 이렇게 나왔을 때. "야 바닥입니다. 지금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굉장히 상승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도 이렇게 흐름이 좋은 종목들 분할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자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9 시에 딱 땡 하자마자 매매를 할 수 있냐 없냐 요거에 좀 여부를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매일매일 종목을 분석을 하고 시장의 동향을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도움을 받아갈 수 있는 무료 종목을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매매할 수 없으신 분들이랑 종목의 성격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우선은 단타할 때 유리한 종목들, 급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는 분들에게 공유를 해 드려야겠죠. 자 그리고 나는 중장기 또는 짧게는 일주일 정도 보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분들께서는 급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아니라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가 좋은 종목들 드려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투자 성격에 맞는 종목들을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여쭤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채널에 구독 눌러 주시고 제 영상을 끝까지만 시청해 주시면은 누구든지 무료로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시초가 매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숫자 1번을 1688-1386 번호로 메시지로 전송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는 시초가 매매 9시에 땡 하자마자는 조금 부담스럽다. 출근 시간이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숫자 2번을 1688-1386 번호로 숫자 2번 해당 번호를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을 보내주시면은 저희 참투자 자문에서 시장의 대장주 하나를 무료로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1688은 수신 번호고요. 저희가 전달해 드릴 때는 010으로 보낼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010으로 오는 번호는 꼭 수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자문 인력입니다. 펀드 투자 권유, 그리고 증권 투자 권유, 그리고 파생 상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권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유튜버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더 좋은 종목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곳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안 오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게 다른 구독자분들이랑 겹쳐서 누락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안 온다라고 하시면 그냥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보낼 때는 제시도라고 보내주세요. 1688-1386 번호로 제시도라고 보내시면 다시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디테일하게 챙겨 드릴 거니까 다시 보낼 때는 제시도 꼭 붙여서 보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초가에 매매를 할 수 있으면은 숫자 1번을 1688-1386 번호로, 그리고 나는 시초가 매매 어렵다 라고 하시면 숫자 2번을 1688-1386 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감사한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대장 종목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일렉트릭, 그리고 PNT, 그리고 가온전선,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대장주 제일 일렉트릭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9,540원이고요. 지금 저항가는 12,000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튼사에 공급되는 PCB와 이튼사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 브레이커 같은 경우가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미 주거용 ESS에 적용이 되는데 우선은 올해 말부터 미국이 ESS에 투자를 굉장히 비중을 높일 겁니다. 그리고 내년 초까지 태양광이랑 ESS 쪽의 인프라 향상이 정말로 빠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9월에 시제품 생산 이후에 오는 25년 초, 내년이죠.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이 스마트 브레이커를 양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스마트 그리드 방식을 통해 북미 주거용 에너지 저장 장치를 포함한 고성능 전기차 충전 시설 및 태양열 시스템 등 연동 가능한 스마트 브레이커 2.0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테슬라가 딱 원하는 이 파워월에 서포트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일렉트릭의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일렉트릭의 일봉입니다. 우선은 오늘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요것도 많이 빠졌는데 분봉을 볼게요. 이렇게 물량이 쫙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종가 때 물량을 모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빠졌어요. 1분봉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정말로 매도가 많이 나왔고 그러므로 인한 전체적인 주가 하락에 과대낙폭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흐름이 아주 좋았어요. 이 젤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이전에 있는 급락 구간들을 소화를 할 때 이 저항이 강했던 구간을 적극적으로 소화를 했거든요. 보면은 여기와 여기입니다. 지지선을 깨면서 급락이 강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구간을 못 뚫는 흐름까지 나오면서 저항대가 생겼죠. 그런데 갭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많이 터뜨려줬고 한 번에 소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요 캔들들은 거래량이 없어도 버틸 수가 있었겠죠. 여기서 매도를 많이 털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윗꼬리가 나오면서 뒤에 있는 급락 구간에
대한 소화가 나왔고요. 거래량 없이 캔들이 빠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도 주가가 윗꼬리까지 나오면서 지지선까지 터치를 해주는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종가 때는 과대낙폭이 나왔지만 돌파 시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미 매도가 약해진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는 이 자리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크게 상승이 나왔을 때도 같은 패턴으로 상승했어요. 계단식이죠.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주가는 반대로 올라가고, 여기도 그렇죠. 줄어드는데 올라가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줬어요. 지금도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단식 상승이 다시 한번 시작된 자리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보시면은 제일일렉트릭이 오늘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290만이 나왔고 매수는 210만이 나왔죠. 매수 비율이 한 7%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주가는 3%로 견조하게 버텼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올려주는 이 흐름이 너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제일일렉트릭을 월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지금의 자리가 얼마나 강한 자리인지 이해가 딱 될 거예요. 보면은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계속 떨어졌었던 자리예요. 근데 올해 들어서 2달 만에 뒤에 있는 급락을 다 소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 상장된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물량을 많이 빼줬습니다. 그러면서 눌림목은 상당히 위에서 형성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는 이 급락은 이미 소화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쉬운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N자형 상승 패턴이 만들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일일렉트릭을 대장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저항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자, 12,000원의 자리는 여기 앞에 있는 매물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여기 11,500원도 좋은 가격입니다. 1차로 저 구간을 체크를 해보세요. 자, 두 번째는 PNT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가는 56,700원이고요. 저항가는 72,000원입니다. 자, 저는 PNT 같은 경우는 ESS용 2차 전지 소재 기업입니다. ESS용 중대형 2차 전지 분리막, 음극, 양극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이미 수주 잔고가 1조가 넘었다라고 얘기해요. 1조 5천억이고요. 26년에는 매출이 2조까지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ESS 수요에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리튬 광물 가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슬슬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로 인한 기대감으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항가는 72,000원이고요. 자, PNT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NT의 일봉입니다. 오늘의 주가 그리고 최근의 주가가 아주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우선은 거시적으로 분석을 하자면 좀 크게 볼게요. 최고점이 나왔을 때 정말로 급하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봉우리가 나왔다가 급락이 크게 나왔었는데 최고점을 이렇게 한 번에 뚫어졌죠. 매물대에 걸치면서 이렇게 뚫는다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하게 올라오면서 물량 또한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뒤에 있는 이 급락분을 정말로 빠르게 털어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의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장기 이평선을 다시 한번 지지하면서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로 인한 이 상향 추세가 유지가 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더 큰 상승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오늘의 캔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6%가 상승하면서 뒤에 있는 음봉을 꽤나 많이 터치했어요. 주가가 그쵸? 요렇게 떨어지고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었었던 가격에 상단을 터치했습니다. 근데 윗꼬리가 생각보다 짧게 나왔죠. 분봉으로 다시 체크를 해보면요, 요런 식으로 장 초반에 거래량을 많이 받아냈고 장 중반에 높은 가격을 터치했음에도 주가가 많이 안 빠져요. 그만큼 계속해서 물량이 나오면은 사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지수가 종가 때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좀 맞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도 견조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윗꼬리가 달린 게 정말로 기회인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자, PNT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3거래일 동안 개인이 거의 18만 주가 나갔어요. 3거래일이라면은 요렇게 세 가지 캔들이에요.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개인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다는 것은 뒤에 물린 개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역시나 빠르게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공포감 있는 개인들이 요 구간에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개인의 물량을 누가 많이 담고 있냐를 봤을 때 뭐 다 사고 있죠. 외국인 기관, 기타 법인까지 매수를 싸그리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후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바고요. 자, 그리고 이전에도 크게 상승이 딱 나왔을 때 어디서부터 크게 상승이 나왔냐면은 여기서부터 시그널이 있었죠.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어떤 자리입니까? 노란색 선을 골든 크로스로 만든 자리예요. 이 노란색 선이 데드 크로스가 딱 나와 버리면 주가가 떨어졌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올라갔죠. 지금의 모습도 보시면 어때요? 골든 크로스가 이번에 딱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해봤고요. 짧게 봤습니다. 자, PNT 72,000원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72,000원 자리가 어디냐면은 요 자리에서 이전에 강했었던 봉우리에서 한 번 더 걸릴 수 있어요. 요거는 한번 최종으로 체크해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나는 좀 짧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63,000원 1차로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가온전선입니다. 우선 이 LS의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에 GMP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요거는 LS전선의 100% 지분의 자회사인데 가온전선이 가지고 갔죠. 이 배전 케이블 및 전선 소재 전문 기업이고요. 그로 인한 밸류 체인이 더 강해지겠죠. 자, 그리고 GMP는 배전 케이블, 그리고 자동차 및 선박용 전선, 그리고 전선 제조에 필요한 컴파운드 등을 생산하는 LS그룹의 밸류 체인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LS와 이 사우디와의 협력이 조만간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 한번 추적을 계속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온전선 저항가는 52,000원이고요. 가온전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입니다. 자, 갭이 떴죠. 최근에 장기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이 아주 셉니다. 이번에 갭 상승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 요 구간이 그쵸. 갭이 뜨면서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화요일에 소화한 뒤에 오늘 화끈하게 돌파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윗꼬리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윗꼬리를 봤을 때도 여기가 결코 매도가 약한 구간이 아니죠. 주가가 떨어지면서 여기에서 가다가 결국에는 못 뚫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힘겨운 구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윗꼬리가 나오면서 양봉 십자 도직 캔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소화를 그만큼 잘 해줬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제 이후의 흐름이 아주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가운전선을 사는 주체들도 보면은 외국인도 이번에 들어왔고요. 기타 법인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최근 들어서 오늘 특히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팔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요 자리에서는 개인들이 정말로 많이 물려 있구나라는 거고 다시 한번 가도 개인들이 물량을 팍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의 물량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분봉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5분봉을 보면은 장 중반의 흐름 아주 좋았죠. 요렇게 5분봉입니다. 장 중반에 쫙 올라가는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못 버티는 흐름이 나왔고 하지만 종가 때 잘 버텨줬어요. 요런 식으로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다. 좋은 가격이 왔다라는 거죠.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주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주봉입니다. 최근에 거래량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아주 빠르죠. 그만큼 매도가 많이 털렸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거래량이 빠질 때는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고 반대로 거래량이 이렇게 빠지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어때요? 이게 매수의 힘이 강한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후에 주가를 보시면 쫙짜자작 올라가잖아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지금 구간도 그래요. 거래량이 많이 없는데도 양봉이 계속 견조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가 적은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상승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운전선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짧게 봤습니다. 네, 가운전선 5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가운전선의 52,000원 자리는 이 구간에서 막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물대가 형성이 되다가 급락이 많이 나왔었던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니까 조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짧게 보실 분들은 45,500원 1차로 조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전선주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심지어 광물의 가격까지 또 도와주는 타이밍이니까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 제일일렉트릭, PNT, 가온전선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은 꼭 분할로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 말씀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영상 초반에. 그래서 지금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설명창에 보면은 이렇게 링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구독자가 9,700이 맞는지 아닌지는 꼭 체크를 해보세요. 사칭이 많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열기만 누르면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게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인데 1차로 다운을 해야 돼요. 이게 좀 귀찮을 수 있는데 한번 다운하면 평생 쓰니까 이렇게 누른 다음에 다운하시고 주식할 때마다 킨 다음에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운하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이 프리뷰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 웹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슨 뭐 눈팅 하실 분들은 여기서 눈팅해도 되는데 여기서 또 오류가 뜰 수 있고요. 그리고 매번 제 영상 링크를 누른 다음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냥 웬만하면은 텔레그램 까신 다음에 구독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무료이니까 입장하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뭐 매일매일 좋은 종목과 그리고 좋은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끄시기 전에 댓글 한 번씩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